안녕하십니까. 당진시의회 라 선거구 당진 1동, 3동 고대 성문 지역구의원 김병회입니다. 당진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탄소 중립 도시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진시도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이 되었기에 여기에 맞도록 2045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변경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관리 권한이 있는 부분은 별도이고 기초 지자체는 지역 관리 권한 배출량에 대한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예. 네. 국가가 해야 하는 일, 또 기업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지자체의 방향성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의 방향, 목표를 잘 세워서 건물, 수송, 농수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민간 참여, 민간 투자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이 이제 전국 1위로 탄소 중립 선도 도시가 지정이 됐는데요. 사실상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 당진 화력, 현대철 이런 데는 빠졌어요. 탄소 배출량이 거기가 93%죠. 네. 7%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축해야 되는 게 90만 톤 정도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하고 같이 해야죠. 네. 시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 이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가 이 시 수립이 돼 있어요.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도 도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선도 도시에 대해서 환경보고, 국토보고 그 계획을 국비를 받아서 수립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는 거죠. 네. 협상을 하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갈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용역하면서 시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국비를 받으려고 우리가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용역 중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는 계획 이전부터 탄소 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과 탄소 업쇼 앱 이용 등 텀블러 사용 등등을 시민 실천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걸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이제 이 개념은 공무원들 일부만 알지. 제가 볼 땐 시민들이 참여를 하려면 이해 설득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해 설득을 하려면 뭐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텀블러 이게 서울 일부만 됐지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게 실천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위 한 요인이 되죠. 텀블러 이 카페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지금 한 50개소가 신청이 돼서 우리가 한 달에 한 6,000잔 정도가 돼요. 그 텀블러로 쓰는 3개 없을 정도 되나요? 50개 이제 업체가 좀 넘어요. 계속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듯이 이 탄소 중립을 행동으로 하면 나한테 이득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식 변화 교육과 행동 실천 교육은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지속가능협의회, 탄소중립지원센터 이런 데서 꾸준히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의 지적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론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전담기관과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환경 감수성 인지 및 실천 체험 교육이 단발성의 이벤트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 전문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 및 지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변화는 예. 어떻습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도도시 지정되고서 이제 내년도 1년 동안 용역을 해요. 1년 동안 이제 시민이 어떻게 실천할지 그런 거에 용역에 들어가고 그런 비용도 이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한 2달 전에 당진포 삼리를 갔었는데요. 거기 클린하우스하고 그 농산물 집화장 그쪽에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골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냐 여쭤봤더니 거기 이장님이 4년을 지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곳이 많이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이 더 확산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문제를 다루는 방법과 해결을 위한 길잡이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사고를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탄소 중립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두 번째로 관내 축제 행사 개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는 올해 순성면 벚꽃 축제를 시작해서 왕매실 축제, 기주시 줄다리기 축제, 또 원도심 밤나들이 축제 등 15개의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축제나 행사는 단순한 놀이 문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제가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또 지방 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결과 243개 광역 기초 지자체의 지난해 예산 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 축제에 1조 6,400억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전시성, 섬십성 행사를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축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큰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축제가 이제 뭐 지금 뭐 생긴 건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축제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어떤 축제는 뭐 40회가 넘는 축제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주민들 이 어떻게 보면 화합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축제가 생기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는데요. 사실상 이 축제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죠. 그런 단점은 이제 보완해서 지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잘한 축제가 어떤 것이라고 행사가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올해 제일 당진시에서 제일 잘한 축제가 어떤 거다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지역 경제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네. 이 지역하고 또 단체하고 다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 예, 제가 예. 제일 잘한 걸 어떻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드론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드론 라이트쇼를 통해서 삽교호가 더욱 명소로 자리매김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최근 트렌드인 야간 관광을 통한 컨텐츠 개발로 삽교호를 더욱 명소로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이름을 알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그거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축제와 함께 당진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고 머무르며 소비하도록 이끄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예, 예. 네. 그렇다면 지역 축제를 통해서 먹거리, 축제, 또 기념품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상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합덕역이 개통되면서 이제 앞으로 수도권하고 이제 1시간대 가깝잖아요. 그러면 당진에서 어떤 거를 하든지 가능해요. 이 관광객 유치하는 거는. 근데 예를 든다면 합덕 연호 축제를 한다. 근데 연꽃만 심었지 먹거리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또 연꽃은 제일 더울 때고, 그래서 먹거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밥 정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행히 이 연밥 도시락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먹거리를 개발을 앞으로 해야 지역이 성공이 되거든요. 어딜 가든지 먹거리가 빠지면 가질 않죠, 사람들이. 네. 첫째가 저는 이제 볼거리도 있지만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냐. 그래서 그 먹거리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삽귀천 같은 경우는 기존 상가가 관광 상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먹거리가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해서 거기만 왔다가 다녀갈 것이 아니라 당진의 다른 지역과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솔매를 간다든지 합덕제를 간다든지 면전 향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인프라가 좀 더 구성이 되고 관광을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지금 연밥 도시락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김천시인데요. 김천시는 김천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MZ 세대들이 김천하면은 김밥 천국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아시고 계시지요? 네, 3일간의 축제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몰려왔는데 소비가 약 15억 정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도움이 됐더라고요. 더 나아가 축제에서 우승한 김밥을 대형 편의점에 이렇게 출시를 해서 김천 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예.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단순히 축제나 행사 자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당진에 더 오래 체류하며 소비할 수 있도록 당진 야간 관광 명소와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가 야간 관광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곳을 선정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하는 등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문화와 연계한 야경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로 도시의 체류 시간과 함께 소비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당진시도 올해 합덕제에서 당진문화유산 야행을 했고요. 면천 야행도 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예. 예. 근데 주변에 너무 상가가 없으니까 경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서 안타까움을 면치 못했는데요. 다음은 당진시의 야경 몇 곳을 드론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틀어주시지요. 지금 저곳은 면천 읍성입니다. 읍성에는 경관 조명이 저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주위에는 이제 좀 깜깜하지요.
네, 여기는 면천 골정지 향교 부근입니다. 밤의 야경이 참 예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 저 주변에도 먹거리에 대한 그런 상가들은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곳은 당진의 구청사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곳인데요. 지금 촬영한 시간대가 7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많으나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도심 주변과 요 근처가. 여기는 당진 천변의 야간입니다. 지금 오른쪽 위쪽에가 이제 승리봉 공원으로 조금 다듬어질 곳이고요. 이곳은 당진 전통시장입니다. 7시 좀 넘었는데 사람은 없지만 차량들이 너무 쌩쌩 달려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당진의 이 야간 경관인 야경을 조금 몇 군데 보셨는데요. 이미 많이 관광객이 찾는 사규천 드론쇼도 좋지만 본 의원은 축제를 즐긴 후 또는 행사에 참여한 후에 지역 내를 들려볼 수 있는 야간 명소와 연계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당진 시민들도 수시로 이런 곳을 또 찾아와서 문화를 즐기고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네. 지금 야경이 이제 이 제일 히트친 게 대관람차가 히트쳤고 아까 얘기해 주신 골정지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오죠. 네. 대관람차는 엑스포에서 버린 거를 갖다가 여기다 설치해서 대히트를 쳤는데 대전에서 당진에 버렸는데 당진에서 히트 치니까 대전에도 대관람차 다시 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야경 하나로도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이 좋은 시책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것이 지금 당진 읍성의 조속한 또 복원으로 인해서 원도심에서 당진 천변으로 또 이어지고 당진 천변을 통해서 당진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그 당진시에 지금 당진 천변의 다리에 경관 조명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당진시의 야간 경관 관광지도 둘러보고 더 오래 체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축제 행사를 연계해서 기획해 줄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내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당진시에서도 대폭 확대된 예산과 TF 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축제가 시민들의 삶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행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축제 행사가 불꽃놀이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당진시의 문화를 알리고 경제를 견인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립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력, 예산 등의 기능을 대폭 변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시 줄다리기 축제가 내년도에 이제 유네스코 등록 10주년인데요. 그 도지사가 이제 뭐 어떻게 약속을 해서 파격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줬어요. 시비가 이제 50% 붙어서 이제 예산이 크게 섰는데 사실상 그 금액만큼의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총감독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 전국 그 총감독을 많이 했고 서울에서도 그 총감독을 하셨던 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정점으로 해서 하면은 유네스코 10주년 행사가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전문성을 좀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은 총책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따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대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경우 타 시군보다는 비교적 안정지역에 속해 있어 다행이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상수 침수 지역에 대한 로드맵, DB 구축 및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 체계 유지와 함께 조기 예산을 투입하여서 상수 침수 예방 시연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농배수로가요, 농어촌 공사인지 사업인지 우리 당진시 사업인지 사실은 구분을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농민이 어디에 민원을 접수하든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습, 침수, 용배수로 시설에 대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민원을 공유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뭐 경지 면적의 80% 90%가 농어촌 공사 이 관리 구역이에요. 네. 사실상 농어촌 공사 관리 구역인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죠. 뭐 1년에 예산 당진에 투입하는 게 400억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 사장한테도 제가 경지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큰 만큼 배정도 당진에 더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부탁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국에 기존에 배정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에 있지만 그래도 침수 지역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진행되는 게 약 400억 정도 해서 침수 지역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되는 게 한 1,000억 정도 침수 예방 시설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 정비 이런 게 사실상 농어촌공사 기다리지는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이제 하천 정비 이런 것만 해도 100억 이상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는 저희가 질문을 할 때 공무원들한테 거긴 농어촌 공사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많고. 아니 저도 네. 이제 시민과의 대화 이장님들하고 간담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시 보고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농어촌공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원들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시 보고 해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건 저는 우리가 농어촌공사한테 얘기를 해야 그 사람들이 상부에 보고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 보고만 얘기하지 말고 농어촌공사한테도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하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예산이 쓰는 거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하여튼 농배수로 문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 모두도 엄청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빠른 그 예산이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급한 곳에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시화와 토지 이용이 고도화되고 기상 이변에 의한 단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어 잠재적인 침수 재해에 대비한 수방시설 용량의 강화는 물론 하천 중심의 수방 체계에서 도시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빗물 펌프장이라든지 하수관고 개량, 역류 방지 시설 보급 등 수방 대책 및 안전 대책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이번에 이 전통시장에 침수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침수된 날 새벽에 그 일동 사무소 밑에 배수 펌프장 있는 데를 가봤어요. 거기는 깨끗해요.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쪽은 배수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물이 찼었죠. 그래서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번에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배수 펌프장 한 300억 정도 이상 투입해서 설계하고 있고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탑동초등학교 당진 상고 쪽 그쪽도 정비 계획에 들어가서 거기도 2군데 배수 펌프장이 쓰거든요. 그러면 한 400억 이상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집중호우 왔을 때 시우량이 한 80mm가 됐었어요. 한 30분만 더 물이 이제 비가 더 왔으면 이 제방을 넘었어요. 제가 이 갓산이 쪽에 가보니까 1m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정도 여유구가 있는데 이 시내 옆에는 한 뼘 정도 뿐이 차이 안 났었어요. 그 여기가 이제 낮거든요. 그래서 이 낮아서 이 대책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준설 한번 하는 게 어땠냐? 준설을 한번 검토를 했었어요. 그 준설을 하면 그 밑에 이 보행도로 하천 밑에 하수관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준설을 하질 못해 또 이 보행도로는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예요. 그건 30년이 넘어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없애면 그 반납을 해야 돼요. 국비를. 도저히 그거는 뭐 할 수 없다 해서 단면을 한번 검토하자 해서 직원들이 지금 단면을 줄여서 하는 방법. 그래서 그 도에 지방하천이니까 도하고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하천 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당진 이렇게 구릉 지역이잖아요. 예. 모든 빗물이 하천으로 다 몰린단 말이지요. 한꺼번에 몰리니까 넘칠 우려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집중 검토를 했어요. 해서 그 준설은 도저히 안 되고 단면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또 단기적으로 이게 이 제방이 낮으니까 범람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벽을 치자. 그래서 그런 방수벽 그것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수벽 네덜란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당진 천변도 방수벽을 얼마큼 올려야 될지 사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 전통시장 옆에 방수벽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10cm 뿐이 차이 안 났어요. 먼저. 예. 그걸 높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배수 펌프장이 있으나 마나죠. 만약에 그게 뭐 범람한다. 그럼 뭐 배수 펌프장의 기능을 상실하죠. 본 의원은 종합적인 침수 예방 대책은 건설, 도시계획, 주책 등 서로 다른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설도 꾸준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의 불투수층의 시설 관리에 최대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빗물의 자연 침투 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여서 지하수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 순환 회복과 물 환경 보존을 위한 저영향 개발, 또 빗물 관리 시설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중 호우 시 피해 예방 또 안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곳에 자꾸 몰리니까 그것을 하천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침투할 수 있는 그 도시계획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 의원님들 몇 분이 2023년부터 장애인 고용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연구를 확대 수행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 모임을 이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장애인의 복지 또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에 1,600여 명의 그 등록 장애인 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또는 어느 장소를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실은 눈물로써 많이 호소를 하고 있지요. 지금 보호 작업장 3곳에 대기 인원이 한 100여 명 넘게 이렇게 있지요. 예. 예, 보호 작업 추가 신설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 신설기 아직 뭐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니까. 직접 예. 아직 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수요 대책이 어떻게 진행할 계신지 대기 인원이 좀 많은데 그 앞으로 보호자업청이 3군데 있거든요. 예. 해나로고 민들레, 금별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민들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에 추가로 개설했죠. 그래서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이 한 10명 추가로 이제 대기 인력이 고용이 됐고, 또 해나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카페 거기도 장애인 카페가 아니었었는데 해나루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도록 해줘서 한 10명이 늘었죠. 늘고 이제 또 해나루 작업장이 이제 커피를 생산하잖아요. 커피 로스터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주자 해서 로스터기를 한 3개 정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서 오면 거기도 이제 대기 인력이 좀이라도 취업이 되죠. 취업이 되고 금별도 사실상 소금 생산하는데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산시에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는 이 쓰레기 봉투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매년 이제 1,000안서 사주는데 아산서 사줘요. 그 협약을 해서 그러면 당진에서 작업장에서 나오는 것 좀 소비를 해다고 부탁을 했어요. 거기 과장한테. 근데 거기서 사업어치를 구매를 해주더라고요. 금별 거를. 그래서 또 인원이 늘죠. 그런 쪽으로 이 대기 인원을 줄이고 중증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지원, 지속적인 관심 감사드리면서 어느 학부모가 장애인 학부모가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금별의 소금에 대해서 그 무게가 약간은 있지만 이걸 드러나려고 하는데 사실은 커피 작업장보다는 농도가 일의 농도가 조금 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도 장애인들이 어렵다고 한대요. 물론 느끼는 체험마다 다른데 그래서 다양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장애인 연구 모임을 통해서 이번에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거든요. 당진시에도 훈련 시설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체험을 해봐야 어느 곳에 가서도 일을 하고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커피 위주로만 하니까 그 일이 전부인 것처럼 다 한쪽에 쏠려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마 비장애인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시장님 신설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직원들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예. 충남에는 시설이 없어요.
없고 타 시도에 이제 훈련 시설이 있고. 근데 이제 지금 30명 정도가 취업을 했잖아요. 예. 대기자들이. 근데 이제 사실상 그 뭐 훈련원이 있으면 이 사실상 이 적응하기가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30명 취업한 거는 바로 투입이 되진 않죠. 그 민들레 작업장이나 해나루 보호 작업장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일정 기간을 이제 숙련 그 훈련을 거치죠. 거치고 이제 작업하는데 투입이 되는데 사실상 이 대기자들이 들어가서 하면은 바로바로 돼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좋은데 만약에 이 훈련원을 훈련 기관에 설치하면 바로 취업이 돼야 돼요. 취업이 안 되고 대기가 되면 또 잊어버리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시도가 그런 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고 충남에는 이 훈련원이 없기 때문에 예.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 충남에 한번 이 도에서 한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도하고 충분히 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민관과의 연계도 좀 지속적으로 예, 추진해 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 시설 설치에 따른 결과를 단순히 취업 실적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탄소 중립 추진 관련 또 관내 축제 행사에 대한 질문 그리고 집중 호우로 인한 안전 대책 관련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고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떤 행동, 습관을 어떻게 길들이고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시의 모습도 제각각 달라지게 된다고 봅니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살기 좋은 당진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